말은 잘했는데 틀린 것으로 드러날 때 보통 기분 나쁜 것이 아니다. 소포클레스. 네 번째 질문. 당신은 뜻하는 말을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가? 신체적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라.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유아를 안아주고 만져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식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과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 신체적 접촉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에게 이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 우리의 결혼은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신체적 접촉은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영혼을 양육하고 지원해주는 방법이며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그의 책 사랑의 해부에서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피부는 풀밭과 같아서 각 풀잎의 말초 신경이 너무나 민감하여 조금만 닿아도 인간의 두뇌 속에 그 순간의 기억을 각인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피부는 수백만 개의 접촉 수용 돌기라는 신경 돌기로 산재되어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이 수용 돌기들은 두뇌로 메시지를 보낸다. 한편 두뇌는 그 상황에 맞는 화학 물질을 방출한다. 잠시 당신이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지쳐 짜증이 난 가운데 집에 돌아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당신의 배우자가 사랑이 가득 담긴 포옹을 했다고 하자. 그 포옹은 당신의 몸 전체에 산소를 가져다주는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것은 사랑이 난 포옹이나 부드러운 애무는 뛰는 심장 박동을 잠잠하게 해주고 치솟는 혈압을 떨어뜨리며 심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당신은 아마 신체적 접촉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일리는 있는 말이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결혼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커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대체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함께 있을 때마다 손을 잡는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항상 그럴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 실제로 어떤 부부는 평생 손을 잡고 포옹하는 습관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부부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 그 초반의 습관들은 서서히 사라진다. 특별히 아이들이 생기고 삶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신체적 접촉은 흔히 섹스 영역으로 한정되기도 한다. 잠깐 등을 어루만지거나 반짝 키스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애정적인 접촉은 순전히 뒤편으로 물러난다. 고도의 접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자라난 가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당신의 가족은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가, 적게 하는 편이었는가? 모든 연구 결과는 당신이 성인으로서 신체적 접촉을 경험하는 것이 어렸을 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을 받았는가의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신은 비록 신체적 접촉이 금기시되는 가정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더 접촉지향적이 될 수 있는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 부부는 아마 서로 다른 정도와 방법의 신체적 접촉을 선호할 것이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는 손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긴 시간에 포옹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어떤 남자에게는 그들이 불안정할 때 누가 만져주면 그 만져줌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생각한다면 촉각이 감각의 어머니라고 알려진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당신은 중요해. 미안해. 당신을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신체적 접촉을 사용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묵상을 위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당신의 장점과 보완점은 무엇인가? 당신은 배우자의 관계에서 혼란과 고통을 가져다준 대화를 회상할 수 있는가? 그 대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바꿔 말해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온다고 흔히들 믿고 있는데 이것은 널리 퍼져 있는 그릇된 관념이다. 왜 그런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대화의 기술을 실습하기 전에 당신의 사람됨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공감은 생각과 감정을 동시에 포함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나누는 대화를 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 진술문을 나 진술문으로 바꾸는 것이 의사소통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당신의 파트너의 메시지를 사려 깊게 받아주면 파트너는 당신이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당신은 단순히 로봇처럼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남자는 보고를 위한 대화를 하고 여자는 공감을 나누기 위한 대화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경험에서 이를 보여주는 예는 어떤 것인가? 당신은 신체적 접촉이 배우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왜 그런가?